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지만 양림동에는 이웃을 위해 저렴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밥집으로 떠나볼까요? 매일 오전이 되면 이곳으로 모인다는 어르신들. 아버님 뭐 하고 계시나요? 이거 저희들이 음식 지금 조리하기 전에 손질을 해서 주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도 이렇게 주방 일 도와주세요? 안 시켜서 그러지. 집에서는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집에서는 택도 없어요. 이들의 정체는 베테랑 봉사자들. 늘 하던 일이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여기가 요셉의 집 1호점이고 따순밥집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끼 2,000원씩 따뜻한 밥을 한 상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해 11월 문을 연 따순 밥집은 단돈 2,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정성과 사랑도 가득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듬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들여서 갖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봉사는 뭐랄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농담도 하고 도란도란 준비하다 보면 힘든 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이 식재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거 보셔봐. 후원 물품이 없으면 이 무료급식소와 청년 밥집을 저희들이 지속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부터 쌀 수십 포까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겨울 추위도 사르르 녹습니다. 가족이 나눠가지고 해. 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청년 밥집에 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저희들 점심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양림동에 있는 따순 밥집으로 출발.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근한 분위기에 저도 같이 차 한잔하고 싶네요. 양림동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창립되었으며 협동조합과 까리타스 수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따순 밥집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공간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작품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맛이 더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차차 폭을 넓혀가지고 저희들 공예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픽한 호두를 넣은 맛있는 호두 과자도 인기 만점이고요. 이제 11시 30분이 됐으니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 맛있어요. 수유님 짱이에요 하면은 그 피로가 싹 풀어지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 양림동을 시작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다른 곳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얼굴은 기본, 시험 날짜까지 전부 알고 있는 소녀님들. 안녕하세요.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원인데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자주 학기 중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학이라 아마 내년부터 그래도 얘들이랑 꾸준히 자주 올 것 같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학생들에겐 든든한 끼니를 챙겨주는 소중한 곳이죠. 그냥 수녀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 근데 저도 기부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2,000원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죠. 엄마 손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다 싹쓸이해버렸지 뭐예요. 밥값은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하니 이곳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노력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소박한 한 상에 듬뿍 담긴 사랑.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올 겨울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팬데믹 시대를 거쳐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인구. 무한한 책임감이 필요한 반려동물 입양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반려식물. 양집사, 댕집사가 아닌 식집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황량한 겨울에도 녹음이 우거진 이곳. 이곳의 정체는 식물원? 여기는 희귀식물을 취급하는 희귀식물 카페입니다. 우거진 녹음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희귀식물 카페. 그런데 희귀식물은 뭐가 특별한 걸까? 보통 희귀식물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변 화원이나 동네에서는 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들의 식물을 주로 희귀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수입이 금지되며 귀해진 품종부터 특별한 변이를 가진 개체까지 희귀함의 이유도 그 값어치도 개체마다 제각각이란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100에서 12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은 계속해서 추가로 입고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또 데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잠자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은 이제 봄,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보통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어차피 실내에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전시 중인 식물 대부분이 상품이라는 것. 사장님이 직접 삽목을 해 번식을 시키고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식물 중 하나가 알로카시아 포르토도라 바리에가타라는 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아직 그렇게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아직 시세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식물이 지금은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 아지로스타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고 제 주변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직 보지 못해서 그거는 시세가 한 10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치가 높은 식물을 통한 재테크, 일명 식테크가 유행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희귀식물. 지금도 특별한 희귀식물의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 전국의 식집사들이 앞다투어 줄을 선단다. 여기 있는 식물들 한 95% 정도는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고 대구 안에서는 많이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구 안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세요.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즐기던 취미에서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을 세우기까지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는 희귀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 희귀식물 매력은 아무래도 희소성?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갖지 않은 식물들을 저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잎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있고 벨벳 질감을 가진 애들 그리고 잎 전체가 빛나는 애들 그런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별로 모으는 것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집사가 있다는 소식에 먼 길을 찾아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거실 곳곳을 장식하는 식물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소한데? 아닙니다. 저희 취미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따라오시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 칸을 오롯이 차지하고 있는 식물들. 얼핏 봐도 그 수가 상당하다. 제가 다 하나하나 세어려 보진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로는 한 30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희귀식물의 진심인 식집사 김정원 씨. 식생활을 시작한 지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집에서 조금 이제 할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동물보다는 그래도 식물이 좀 더 접근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희귀식물도 있네?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300개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생활을 즐기는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으며 더욱더 본격화된 정원 씨의 식집사 라이프. 지금은 식테크로 들어오는 수입도 제법 쏠쏠하단다.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요즘은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분께 분양도 하고 또 그 분양했던 금액으로 새로운 식물을 사는데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테크를 하는 돈은 사실은 이 식물들의 물값 그리고 비료값 뭐 이런 걸로 다 녹여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 이렇게 많은 종을 수집하려면 비용도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 식물이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시세는 킹 오브 스페이드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잎 한 장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딜라체라타는 잎이 한 4장 정도 되었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식물 가격과 상관없이 키우시다 보면 이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번식해서 또 좋은 분께 분양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기 때문에 식물을 기르며 생긴 정원 씨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도자기. 원하는 디자인의 화분을 찾다 보니 어느새 화분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서
사실 도자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한 300여 종种 되는 식물들의 옷을, 그러니까 옷이나 집이라고 해요, 토분이. 그래서 그 옷들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식물을 키우는 어떤 확장적인 개념으로 투잡이 되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반려식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취미인 것 같다. 누구나 다 키우는 식물이라기보단 나만 키우고 있는 식물? 네,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랐을 때 저의 애정을 먹고 뭔가 새로운 얼굴을 계속 보여줘요. 누구나 다 키우지 않는 나만의 식물 같은, 네, 그런 매력을 빠져서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 삼아 데려온 화분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 삶의 보람이 되기까지. 오늘도 도시의 식집사들은 즐거운 식중독에 푹 빠져 있다. 소면 어디 있을까? 소면 어디 있을까? 내 사랑 수연아, 나도 소면 먹고 싶수다. 국물이 끝내줘요.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면 덕후들 다 모이세요. 추운 날 일본 규슈에서 온 따뜻한 소면 한 그릇 하실래요?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특별하고 맛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로 북적북적하네요. 사인 나오는데? 안으로 확인해. 그래? 그래 하지 말고 진짜 4개 사. 2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의 엄청난 팝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어요. 우리 저 대표님 소개와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은주고요. 저희가 올해로 제주올레 15주년, 그 다음에 규슈올레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문화들도 나누는 행사들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행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규슈올레 코스 중에 하나인 미나미 시마바라가 손으로 늘리는 수연소면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연소면을 제주 여행자들하고 그다음에 제주 분들에게 맛보이기 위해서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제가 왔어도 너무 흥분되고요. 너무 네. 설레요. 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올레가 15주년, 네. 그리고 규슈올레가 10주년. 네. 정말 너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팝업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눈다. 네. 우리 함께 길도 나누고 문화도 나눠봐요. 오늘은 국수를 나눠봐요. 네, 좋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슈올레에서 제주올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 벌써 여러 회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연 소면의 맛과 길과 길로 이어진 두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곤니치와. 일본 분.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서 저는 일본 분이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오늘 규슈와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의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일본 분이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올레 일본 지사장이고요. 이유미라고 합니다. 이유미 일본 지사장님. 네. 안에서 지금 요리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하고 네.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면사랑, 그리고 면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먹방 자선생이라고요. 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설레라. 주방 안은 정신없이 바쁘네요.
곧 들이닥칠 손님들을 위해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 규슈홀로에서 온 소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손을 나 주방에 들어왔어. 아이고 선생님. 네. 이게 그 면인 것 같아요. 어이구. 시마바라 소면이라고 하는 좀 만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큐슈의 나가사키현에 미나미 시마바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만든 시마바라 소면은요, 먼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물이 좋은 곳에서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 짭짤한 맛이 자연스럽게 이 면 속에 배어들어요. 아, 굉장히 얇습니다. 저희 소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면보다도 굉장히 더 얇은 느낌이에요. 네. 이것은 손으로 늘렸다고 해서 수연 소면이라고 해요. 우리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 늘렸다. 수타와 수연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수타는 손으로 쳐서 만든 거고요. 쳐서 만들고 수연은 늘린 거. 늘린 거.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이 와. 그러면 면도 면이지만 뭔가 육수가 좀 다르겠죠. 네, 이제 저희 그 큐슈에서 날치 국물을 이용한 국수를 내려고 해요. 날치. 네. 우리나라의 일반 멸치국수, 잔치국수의 그런 여기는 날치. 네, 날치와 다시마 국물을 낸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수연 소면의 맛을 풍부하게 해줄 날치 육수 기대가 되네요. 혹시 이 면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日本から持ってきましたか？そうです。日本에서オルレを南島原に、オルレコースができて、そこに韓国の人が来て、これは美味しいと、これは韓国できない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다 알아들었어요. 쫄깃하면서 목 넘김이 비단결 같다는 수연 소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늘지만 수연 소면이라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한국 국수처럼 물에 재빠르게 헹궈주고요. 그릇에 담아보는데 1인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죠? 이 정도가 1인분. 방금 전 날치 육수로 면발을 쫙 풀어준 뒤 숙주를 아낌없이 얹어주고요. 치킨도 얹어주면 규슈홀레 특제 수연 소면 완성입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너무 흥분돼.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세요. 저희 우리나라 일반 소면보다도 약간 더 얇은 느낌. 마지막에 목 넘김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 부드럽게 넘어가요. 좌 선생님의 젓가락질 한두 번에 금방 그릇이 비워지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네, 차가운 소면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 차가운 소면.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이게 물줄기에서 이렇게 쓱 건져서 이렇게 퐁당 메밀소바 이렇게 먹듯이 퐁당 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고명이야. 식감 너무 재밌어. 이날 국수는 100인분이 준비됐는데요. 국수 먹을 생각에 다들 설레이시는 것 같죠? 인증샷은 기본. 우리 아가 입맛에도 딱 맞는가 봅니다. 예전에 올레 축제 때 이 규슈 이 국수를 처음 접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먹어보는 국수도 이 국수로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 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이 국수 처음 만난 게 사코스 때 축제니까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이 분들이 원래 축제 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국수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서 먹었어요. 집에서 제가 끓여 먹죠. 일반적인 소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면발도 얇고 육수를 쫙 배겨가지고 목 넘김도 되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올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연 소면. 앞으로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이어가요. 나 배우 이민아. 매일 난 연기 연습을 하지. 오늘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최민식 배우 연기에 도전한다.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날씨 지기네! 행배야! 내 같은 기운을 가진 놈은 군인이 됐어야 맞는 겐데! 인생 꼬였다 꼬였어! 인생 꼬였다고 하지 말고 맛있게 꼬인 꽈배기나 만나러 가시죠. 꽈배기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속이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쌀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에 흑미 찹쌀로 만든 꽈배기가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지은 우리 쌀로 만든 흑미 꽈배기,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지금 이곳은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인데요. 살기도 좋지만 쌀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버백이 다 끝났는데요? 혹시 촬영 꼬인 거예요? 에? 그죠? 꼬였죠? 촬영이 꼬인 건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됩니다. 수확이 끝난 농촌의 들판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쌀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 누굴까요? 저기 농부님 계신 것 같아요.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신나는 농부를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농부님 맞으시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달빛이 아름다운 고장 문백의 농부 최준락입니다. 쌀좋기로 소문난 진천에서 맛있는 쌀을 재배하는 최중락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농부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콩수확하고 있어요. 콩수확이요? 네? 아이고 여태 수확을 안 하셨어요? 미나 씨 올 때 기다렸죠. 저 왜요? 일 시키려고요. 에? 콩수확 하셔야지. 하고 많은 복 중에 일복 타고난 미나 리포터. 오늘은 콩 수확에 도전해 보는데요. 아니 제가 콩 수확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네, 콩 밑에를 이렇게 잡고 낫을 잡고? 댄 다음에 네. 스냅을 줘서 한 번에 이렇게 벼 수확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이요. 근데 왜 낫이 하나예요? 농부님 미나 씨 줄 거고. 농부님 거든요. 저는 가야죠. 에? 열심히 잘하세요. 어디가? 이 넓은 콩밭을 혼자서 책임지나요? 미나 리포터 일복 터졌네 터졌어. 한참을 콩을 수확하다 보니 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콩밤에는 아나네야 배적삼이 흠뻑 쳐주라. 이야, 허리야. 농부님, 저거 뭐예요? 콩 수확할 콤바인이죠. 나 열심히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콤바인으로 할게요. 콤바인 출동해.
그렇습니다. 농업도 기계화가 된 지 오랜데요. 수확용 콤바인이 넓은 콩밭의 콩 수확을 책임진답니다. 아우, 콤바인으로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네요. 아니 근데 농부님, 제가 특별한 꽈배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 콩이 꽈배기 재료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콩은 고추장, 된장 만드는 메주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만드는 콩이에요. 그럼 저 일 왜 한 거예요? 꽈배기 먹으려면 일을 좀 해야죠. 콩 수확을 끝내고 미나 리포터가 간 곳은 마을 카페입니다. 다양한 음료와 빵을 파는데요. 아니 농부님, 아니 요새 농부들은 카페에서 새참 드시고 막 그러신가 봐요. 당연하죠. 우리 농부들이 농사진 우리 농산물 갖고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로 만든 빵이요? 네. 이곳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빵을 만든답니다. 농부님, 저 빵 다 골랐어요. 아, 예. 잘 골랐는데 하나가 빠졌네.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꼭 먹어야 되는 거요? 흑미꽈배기 나왔습니다. 바로 요거요. 흑미꽈배기. 그렇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흑미 꽈배기입니다. 우와, 검정색 꽈배기라니 신기하다. 우와, 색깔도 까만 게 뭔가 독특한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흑미찹쌀로 만든 꽈배기예요. 흑미찹쌀이요? 네. 청풍흑찰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흑미 품종입니다. 항산화 활성도 높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는 기능성 품종입니다. 키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서 재배하기가 편하고 뭉백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재배된 쌀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에서 꽈배기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흑미꽈배기 원료 흑미찹쌀 가루랍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흑미 찹쌀을 쌀가루로 만든 반죽입니다. 이 반죽으로 꽈배기를 만든다네요. 이 흑미가루를 발효해서 지금 성형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효는 얼마 정도 해요? 발효는 한 50분 정도 합니다. 발효가 다 된 반죽은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는데요. 일정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을 만들고 적당한 굵기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주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 그냥 꼰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마음이 꼬였나? 그래도 제법 그럴듯하게 꽈배기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주면 되는데요. 꽈배기를 맛있게 튀기는 비법이 있답니다. 이게 쌀가루이기 때문에 한 번 튀기면 이게 한 번 뒤집으면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3번을 뒤집습니다. 3번을 뒤집으면 기름이 빠져요. 흑미 찹쌀로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요. 그런 시행착오 덕분에 맛있는 흑미 꽈배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만든 꽈배기가 튀겨졌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딱 봐도 이거 제가 만든 거네요. 아니,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사장님 거하고. 너무 비교돼요. 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설탕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손님이 이제 원하면은 설탕 묻혀서 나갑니다. 그쵸. 꽈배기에는 달달한 설탕이 듬뿍 묻어야죠. 흑미 꽈배기에 설탕을 버무립니다. 이런 걸 바로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짜잔! 드디어 흑미 꽈배기가 완성됐습니다. 와, 제가 꽈배기 진짜 좋아하는데 흑미 찹쌀로 만든 꽈배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농부들이 농사진 우리 농산물로 만든 흑미꽈배기예요. 이제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드시죠? 꽈배기의 특별한 변신, 흑미 찹쌀 꽈배기, 그 맛은 과연? 너무 쫄깃쫄깃해요. 겉에는 바삭바삭하고요. 안에는 촉촉하고. 어떻게 이렇죠?
먹었을 때 일단 속이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빵을 자주 사 먹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도를 다양화한 품종을 개발을 하려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쌀 생산 농가 여러분 화이팅!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재배해 만든 우리 쌀. 흥미찹쌀을 이용해 꽈배기를 만드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쌀로 만들어 맛있다 흥미 꽈배기. 살기 좋은 충북 진천, 이곳에서 정성껏 재배한 우리 쌀 흥미, 청풍 흑차를 아시나요? 이 흥미로 꽈배기와 다양한 빵들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쌀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보여주는 최종락 농부와 청풍 흑차를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는 예술, 사진.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을 다층적으로 기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예정지에서 직접 생활하며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촬영해온 사진작가를 만나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방눈으로 시작한 이번 겨울, 하얀 눈뭉치를 들고 저만의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오, 잘 나왔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눈 오는 날, 행복한 날,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진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사진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수단에 재능과 견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작품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얼른 한눈에 담아보러 갈까요? 야! 출발! 대전 시민들의 쉼터 엑스포 시민광장. 이곳에는 이번 겨울 꼭 만나야 할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36년 창간된 미국의 사진 잡지 라이프. 창간 1년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잡지로 기록된 사진 잡지인데요. 이번 전시가 이제 3부 전시잖아요. 이전에 했던 1, 2부 전시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2013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7년도에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하여로 이어 그리고 마지막 3부작의 전시가 더 라스트 프린터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살짝 이렇게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일상적인 느낌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3부에서 일상적인 사진을 조금 다룬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과 가까운 사진들의 포착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선동하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자극하기보다 현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한데 여유를 드리고 원동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101장의 사진을 선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미래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역사적 현장을 누볐던 수고와 인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일단 뭘까요? 제가 작품을 진짜 몰라서. 일단 작품을 보기 위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하마드 알리이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 18살 때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인 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인데요. 이제 세계 챔피언의 중요한 게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이 인물은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이분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분만 알아봤네요. 일단 사진 작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이젠스타트 사진 작가가 1947년도에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고든 학술 연구소에서 홀로 앉아서 있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명함 대비만 있는 단조로운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거 잡지인가요? 네, 실제로 라이프 매거진 잡지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관 차원에서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의 섹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게 그 섹션 중에 일부인데요. 총 6명의 사진 작가가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제 헨리 까르띠에 브레송 그리고 로버트 카파 이 두 분의 사진 작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던 사진 작가들의 포토 에세이와 기사, 그리고 손때 묻은 빈티지 잡지도 전시돼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을 보니 20세기로 타임머신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찬란하면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을 기록해온 사진. 이 사진들은 과거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툭 말을 건네는 메신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뭔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동결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과 인물이 각각 생명을 부여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기도 하고 인물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대전 원도심에 있는 숙박촌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주민들의 시간을 담고 계신 작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까요? 대전역 뒤편 정동에는 쪽방촌이라 불리는 골목이 있습니다. 대전의 철거 예정지 중 한 곳인데요. 인적이 드문 허름한 건물. 추운 겨울이 더 매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좁은 복도 사이로 작은 방들이 마주하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낡은 여인 속에 기거하면서 이곳의 삶을 사진과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온 이강산 작가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강산 씨. 한국의 전통 여인숙 80곳을 15년간 취재해온 그는 지난해부터 이 여인숙에 살면서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이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사진상을 수상했죠. 우선 작가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이 여기 여인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여인숙을 좀 찍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는 작업이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그 주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잡았습니다. 한 15년 전쯤부터 그 가운데 거의 사진가나 일반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인 사회적 약자의 사라져가는 전통 여인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진실되게 담아보려고 한 것이 여인숙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느꼈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진을 쓸 수가 없어요.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들의 삶을 또 내밀한 모습을 파악하기 전에는 또 다큐 작가지만 도덕적인 면도 있어요. 양심적인 면도 있고. 이분들하고 밥을 먹고 숙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죠.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 말고 속살 같은 진짜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싶었다는 이강산 작가. 가족들의 만료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앵글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이렇게 입김이
거고 예. 이 난방 시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예. 이 작가님이 그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다들 그 궁금해 하시는데 이곳은 철거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40에서 50여 년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죠. 철거 예정지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 건축된 여행수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기장판으로 이제 사용해서 겨울을 지내시고, 공간이 보는 것처럼 한 평 정도 안팎이에요. 이곳에서 한 명씩 살고 있는데, 시설 문제나 삶의 환경적인 것은 어떻게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곳이 철거 예정지에 사라져가는 전통 연식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필름에 담아온 이강산 작가. 그래서 그의 사진은 100마디의 말보다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뚝잔 마셨어. 이거 세 개. 사진을 찍는 관찰자임과 동시에 이곳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소외 시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아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는 동시대인으로서 또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외진 곳 그리고 약자 이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숙 사진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곳이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과 계속 정을 나누며 남은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여인숙이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 재개발과 아울러서 여인숙 작업을 하고요. 사진가의 눈은 소외된 곳의 진실을 찾는 눈이어야 한다. 제 사진의 좌우명입니다. 그 격언, 사진계의 격언에 의해서 저는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2개의 휴먼 다큐멘터리 작업을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20세기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 사진 한 장으로 과거의 시간과 조우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쪽방촌 사진은 억척스러우면서도 치열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죠. 사진이 건네는 메시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